가난한 나무꾼의 집입니다. 불이 꺼진 캄캄한 방 안으로 한 줄기의 빛이 희미하게 새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램프에 저절로 불이 켜진 것입니다. 오빠, 오늘이 크리스마스지? 미츠르가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내일이야. 하지만 아마 올해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시지 않을 것 같아. 치르치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런, 엄마가 램프 불을 끄지 않으셨군. 우리 일어나서 건너편 부잣집 크리스마스 트리나 보자. 그래. 두 아이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왔습니다. 바로 그때 끼 타고 방문이 열리더니 이웃집의 아주머니와 비슷하게 생긴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는? 치르치르가 물었습니다. 잘 있었니? 나는 요술 할멈인 베리 윤을한다. 그런데 너희 집에 파랑새가 있니? 요술 할멈이 아이들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새는 있지만 파랑새가 아니고 비둘기예요. 치르치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파랑새를 찾아줄 수 없겠니? 내 딸의 병을 고치려면 파랑새가 꼭 있어야 해. 치르치르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찾아드릴게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파랑새를 찾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그러자 요술 할멈은 자루에서 초록색 모자를 꺼냈습니다. 아주 작은 모자였습니다. 요술 할멈은 치르치르에게 그 모자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모자를 써보거라. 그리고 모자에 달려있는 다이아몬드를 왼쪽으로 돌려보거라. 그러면 보통 때는 안 보이던 것도 아주 잘 보이게 된단다. 치르치르는 요술 할멈에게서 모자를 받아 썼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방 안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방 안에는 전에 보지 못하던 훌륭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옛날 너희 집이란다. 요술 할멈이 말했습니다. 그때 찬장에서 빵과 우유 그리고 설탕의 요정이 뛰어나왔습니다. 난로에서는 불의 요정이, 수도에서는 물의 요정이 노래를 부르며 나왔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멋진 옷을 입고 치르치르와 미츠르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램프가 쓰러지면서 빛의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요술 할멈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밤에는 너희 둘이서 생각의 나라에 다녀오너라. 나머지는 집을 보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 둘은 9시까지는 꼭 돌아와야 한다. 치르치르는 다이아몬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안개 속에서 무엇이 나타났습니다. 집이다. 집이 보인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셔. 치르치르와 미츠르의 목소리를 듣고 문 앞에서 졸고 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누이와 동생들도 여기 있나요, 할아버지? 그러자 집안에서 7명의 아이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죽은 치르치르와 미츠르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치르치르와 미츠르가 우리를 생각해 주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구나. 반갑다. 형제들은 서로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티티새가 머리 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파란 날개를 가진 예쁜 티티새였습니다. 치르치르와 미츠르는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파란 티티새를 새장 안에 넣었습니다. 이 새가 다른 곳에서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두 아이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게는 전에 우리가 기르던 키키야. 저 시계의 바늘은 내가 부러뜨렸는데. 치르치르와 미츠르는 형제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좀 더 일찍
생각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앞으로는 자주 생각하겠어요. 치루치루와 미치루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잠시 후 낡은 시계가 뺑 하고 한번 울렸습니다. 8시 반이었습니다. 빨리 가야겠어요. 요술 할멈이 9시까지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그 3장 이리 주세요. 두 아이는 3장을 들고 불이 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가. 그리고 또 와. 형제들의 말소리가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쐬자 3장 속의 파랑새는 검은 티티새로 변했습니다. 오빠, 춥고 무서워. 치루치루와 미치루는 손을 꼭 잡고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정다운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는 시간에 늦지 않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밤의 궁전으로 가봐요. 거기 가면 파랑새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빛의 요정이 말했습니다. 치루치루와 미치루는 개를 데리고 빵과 설탕의 요정과 함께 밤의 궁전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고양이가 먼저 밤의 궁전으로 달려가서 밤의 여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파랑새를 잡으러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자 여왕은 밤의 궁전의 문을 모두 걸어 잠그게 했습니다. 제발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치루치루가 여왕에게 부탁했습니다. 치루치루의 모자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본 여왕은 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좋아, 그러나 너희들이 이곳에서 혼이 나도 난 모른다. 여왕에게서 열쇠 꼬르미를 받은 치루치루는 첫 번째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수아하고 유령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유령들의 방이다. 문을 닫아라. 두 번째 방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기분 나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앗, 질병의 방이다. 문을 닫아라. 세 번째 방의 문을 열자 이번에는 전쟁의 귀신들이 문을 향해서 밀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나오면 큰일 난다. 문을 닫아라. 네 번째 방의 문은 유난히 컸습니다. 아직도 혼이 더 나야 되겠니? 여왕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치루치루는 용감하게 네 번째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화원이었습니다. 치루치루와 미치루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백 마리의 파랑새가 달빛을 받으며 이리저리 꽃밭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치루치루와 미치루는 빵과 설탕의 요정의 도움을 받아 파랑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밤의 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치루치루와 미치루는 파랑새를 빛의 요정에게 보여주려고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그러나 빛의 요정을 만나자마자 파랑새는 목을 늘어뜨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건 가짜 파랑새예요. 빛의 요정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파랑새를 찾으러 가요. 파랑새는 어디 있을까? 두 아이는 숲속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고양이가 먼저 숲으로 달려가서 나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무꾼의 아이들이 파랑새를 잡으러 이리로 오고 있어요. 그러자 나무들은 화를 내며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치루치루는 떡갈나무 대왕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파랑새가 저기 있다. 떡갈나무 대왕님, 그 파랑새를 우리에게 주세요. 떡갈나무 대왕은 소리를 지르며 굵은 가지로 치루치루와 미치루를 부려갈기는 것이었습니다. 잡을 테면 어디 잡아 보아라. 그러자 숲속의 짐승들과 나무들도 일제히 두 아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치루치루는 그들과 싸우면서 모자의 다이아몬드를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벼랑간 숲속이 환하게 밝아지고 나무와 짐승들도 얌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파랑새는 그 사이에 어디론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빛의 요정은 이번엔 치르치르와 미치르를 미래의 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들은 모두 푸른색이었습니다. 푸른 빛깔의 아이들이 두 사람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공장에 가보세요. 미래의 아이들이 두 사람의 소매를 끌어당겼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약이에요. 이것은 달나라에 갈 때 타고 갈 로켓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어요. 미래의 아이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놀라는 눈으로 여러가지 신기한 물건들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큰 문이 열리면서 바다에 떠있는 아름다운 배가 한 척 보였습니다. 오늘 태어날 아이들은 어서 배에 타거라. 63초 후에 출발한다. 시간의 할아버지가 모래시계를 들고 배 앞에서 외치다가 두 사람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은 누군데 파랗지 않느냐? 그러자 빛의 요정이 치르치르에게 속삭였습니다. 파랑새는 내가 잡았으니까 얼른 다이아몬드를 돌리세요. 너무 긴 여행이었지요. 빛의 요정이 물었습니다. 그때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이미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미래의 나라에서 잡은 새가 분홍빛으로 변해버려서 요술 할멈이 화를 내지 않을까? 아니에요, 도련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까요. 아마 이 세상에 파랑새 같은 것은 없을지도 몰라요. 빵의 요정은 이렇게 말하며 빈 세 장을 내주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빛의 요정이 말했습니다.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치르치르도 미치르도 빵의 요정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해님 속에도 별님 속에도 또 여러분의 밝은 마음 속에도 있어요. 빛의 요정이 말했습니다. 시계가 8시를 알렸습니다. 빛의 요정은 헤어지기 섭섭해하는 두 어린이를 달래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위가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일어나거라, 잠꾸러기들아. 벌써 8시가 넘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때 배 아주머니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잠이 덜 깬 치르치르는 배 아주머니를 요술 할멈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사과했죠. 파랑새를 잡아오지 못해서 미안해요. 파랑새라니. 따님이 병이 들어 아파서 누워있다고 했잖아요. 이 새를 갖다 주세요. 치르치르가 새 장을 가져왔습니다. 오빠, 이 새가 파랑새가 되었어. 새 장을 본 미치르가 외쳤습니다. 새 장에 있는 새의 날개가 밤사이에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파랑새를 찾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없더니 그 파랑새가 바로 우리 집에 있었네. 치르치르가 새 장을 배의 아주머니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배의 아주머니, 따님에게 얘기해주세요. 이 새는 점점 더 파랗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병도 나을 거라고요. 잠시 후 배의 아주머니가 딸을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참으로 고맙다. 내가 준 새를 보여주었더니 이렇게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하는구나. 배의 아주머니의 딸은 파랑새를 안고 빙긋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치르치르가 파랑새에게 먹이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가 손에서 벗어나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갔습니다. 어머나, 내 파랑새가 날아가네. 배의 아주머니의 딸이 슬프게 울자 치르치르가 달렸습니다. 울지마, 또 잡아줄게. 여러분, 이 다음에라도 어디서 파랑새를 보거든 알려주세요. 치르치르에게로 돌아가거라 하고요.